최근 음주와 관련한 교통사고 그리고 폭력 사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달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또 아동 청소년 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정책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간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용적인 문화나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음이나 폭음 또는 절제되지 못한 음주 습관을 가진 국민들도 많았고,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나 음주운전, 자살 등의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음주에 관대한 이런 문화를 바꾸고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 인식 조사를 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될 정책과 사업들을 논의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난 14일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식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주 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 각 회원국들에게 정책 시행을 권고를 했는데요. 5가지 전략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음주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음주로 인해서 사망하고 질병 및 사망에 대한 부담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금년 9월에 세이프라는 음주 폐해 예방 세계 전략을 각 회원국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 세이프는 5가지 전략의 이니셜을 딴 것인데요.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네. 주류 이용 가능성의 제한, 음주운전 방지, 음주문제 선별과 치료 접근성의 확대, 주류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그리고 가격 정책을 이용한 주류 가격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행 계획에서는 이런 WHO의 공고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음주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음주로 인해서 매일 13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코올은 WHO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알코올과 관련된 사망자 수가 약 4,800명에 이르고 그걸 매일로 환산하면 약 13명이 됩니다. 네. 특히 연령으로 보면 30대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50대에 가장 많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은데 매일 13명이라고 하면 심각한 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음주에 좀 취약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음주가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술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음주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음주를 경험하는 연령이 약 평균 13세에 달하고요. 지금 현재 음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음주를 했다고 이렇게 경험을 얘기한 숫자가 약 한 16%쯤 됩니다. 이 중에서는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는 위험 음주자에 속하는 경우도 2분의 1에 50%에 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흡연이라던가 비만보다 훨씬 더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음주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그런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경제생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9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네. 이는 7조에 달하는 흡연, 6조에 해당하는 비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사회 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음주 사고가 또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 또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자살이라던가 자해라던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음주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많이 공분하시는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 음주운전으로 윤창기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법도 개정되고 있고 그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 또는 심신미약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9%에 달하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가 약 3만 3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 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와 관련되어 있고 자살이나 자해도 약 42% 이상이 음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응급실이나 경찰관, 구급대원 이런 분들이 주치폭력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눈살을 찌푸리고 걱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네, 이 살인이나 강도 등의 흉악 범죄도 30% 이상이 음주와 관련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폭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 절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 약 93%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음주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공공장소의 음주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국민들의 93% 이상이 타인의 음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답을 했고요. 특히 66% 이상은 타인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해서 기물 파괴, 난동, 폭력 행사를 일으킨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답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폭력 행사라던가 차도 위험 행동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볼 수가 있는 경우고요. 만났을 때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대한 위협, 심지어 길거리, 대합실에서 자는 광경과 옆자리에서 악취까지 굉장히 다양한 피해 경험을 겪고 있는데 자, 평소에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 음주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음주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노출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케이블 TV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음주와 관련된 그런 이제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 추세가 리얼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제 관찰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면서 일상생활을 이제 밀착으로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또 음주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다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드라마나 예능 같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면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음주에 대해서 인식이 좀 관대한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다, 친목 도모다 해서 마시기도 하고 또 술에 취한 모습을 용인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또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약 36% 정도는 술에 취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술 마시는 것이 친목 도모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부분이 75% 이상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분도 약 68%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음주가 건강에도 문제가 미치고 또 사회 경제적 비용이나 폐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술을 덜 마시고 절주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음주하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친목 도모도 그렇고 뭐 스트레스, 인간관계, 뭐 즐거움까지 41.2%나 된다고 하니까 이 사회적인 인식이 좀 관대한 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대한 인식과는 비교되게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데요. 관련 치료나 뭐 재활 프로그램도 참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이제 알코올 사용 자량애라고 분류를 하고 그 중에 그 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용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 술에 의존하는 상태를
그 알코올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약 14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게 그 치료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하고요. 이 부분들이 좀 더 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그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용 비율이 12.1%에 불과한데 이게 뭐 시설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직접 찾아오시지도 않는 건가요? 찾아오셔도 그 이제 제대로 상담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대부분은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알코올에 의존이 있다, 남용 상태다 하는 사용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늦게 정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료기관을 찾거나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기 발견해서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담시설이나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겠네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됐는데요. 이 청소년 시설 등에서 금주 구역이 지정된다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흡연은 금연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공장소를 비롯한 뭐 이 음주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외국에는 음주를 강하게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시간대별로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건강정지법 개정을 통해서 특히 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또 누구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공공장소를 그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이용하고 뭐 여러 성인이나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해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 언급이 되었듯이 사실 알코올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만큼 이 담배처럼 좀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자, 눈에 띄는 면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 주류 광고에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이 장면이나 소리가 금지된다고요. 네, 지금 현재 법령에도 그 음주 행위를 미화하지 마라 하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무엇이 음주를 미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들이 그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함해서 음주를 미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실제 맥주 광고에서 술을 시원하게 마시는 장면을 보면 따라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실제 그것을 따라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 성인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청소년의 경우에 따라하고 싶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음주를 미화하는 장면들은 좀 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광고에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광고에만 지금까지는 한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고요. 그 다른 방송이나 이런 부분, 이제 드라마나 예능 같은 부분은 저희가 그 자율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저희들이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이 부분에서도 방송 제작자라든지 작가라든지 PD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송계와 협의를 해서 필요 최소한의 음주 장면만 드라마나 예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정 활동을 확산하려고 합니다. 네, 이 절주 문화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절주 권고안도 부급하실 예정인데요. 이 절주 권고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음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물질이라기보다는 이 사용 장애 또는 위험한 사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혀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자, 자제하자 이런 이제 방향이 강한데요. 이 뭐 담배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아예 절대 접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부분과 좀 달라서 저희가 인식 개선과 그 이제
홍보 교육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시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에 해로운 아예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마신다 하더라도 상한선을 정해드려서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정하려고 하는 것은 소주, 맥주를 기준으로 한 잔의 순 알코올량을 7g으로 이렇게 정한 표준잔을 이제 제시를 하고 네. 이 잔으로 하루에 7잔 이상, 일주일에 14잔 이상을 마시면 고위험 음주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술병에 현재 그 도수와 용량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순 알코올 함량도 같이 넣어서 뭐 한 병을 마시면 내가 몇 g을 마셨는지 또는 반 병을 마시면 몇 g을 마셨는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기 쉽게 교육 자료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청소년, 대학생, 여성, 근로자 이렇게 대상별로 음주를 예방할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려야 될 대상자가 많은데 특히 네. 청소년은 절대 금주해야 될 대상이고요. 또 청소년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 이제 학년기에 따라서 교재라든지 전달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고 대학생들과 성인에 있어서도 절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수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걸 어떻게 적용할 계획이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만들 때부터 방송 작가나 제작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실제 이제 이게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예능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례집도 만들고 방송 편성에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정보를 드리면서 자율시정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10명 중 1명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참 큰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전문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잠시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다시 마시는 그러니까 재발이 반복되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본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초기에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코올 중독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입원 기간 동안 집중 치료를 통해서 재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병원 진료만 하면 약 한 20% 정도만 지속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상담과 입원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50% 이상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병원 기반 사례 관리라든지 또는 치료법을 좀 더 강하게 개발해서 보급하고 확산시키려고 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알코올 중독을 경험했다가 회복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서울시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회복자를 양성하고 회복자의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더 회복자분들이 교육도 더 쉽게 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이 좀 더 잘 추진되어야 할 텐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발표한 계획들은 법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업 같은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민건강정지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에 기반을 만들고요. 네. 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추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여러 치료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내년도 2019년도에 법 개정을 하면 2020년부터는 이런 이제 바뀐 제도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음주 폐해 예방의 달도 만들고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만든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음주에 너무 관대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술 권하는 사회,
폭음을 조장하는 사회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음주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절주를 실천하면서 그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술 절제하는 사회,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절제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